수능특강의 5번째 단어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정리를 좀 하고 예제랑 유제 정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 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가지니까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빠르게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 등차 수열부터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수열이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숫자를 나열하면 수열이거든요. 물론 교과서에 따라서 이제 앞에 어떤 조건이 달리기도 해요. 뭐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숫자의 나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숫자가 나열된 거면 다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규칙이 있는 이라는 이 관용어가 왜 들어가는 거냐면 규칙이 없으면 배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죠? 이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줄기는 뭐냐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올지를 유추해 보라는 건데 당연히 이제 나열된 숫자들 사이에 어떤 규칙을 한번 파악해 봐라 그런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규칙을 파악해서 다음에 어떤 것이 올지를 한번 유추해 봐. 이게 이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 거라고요. 그죠? 그 규칙이라는 게 뭐 우리 이제 3학년이니까 한 번씩은 다 했으니까 뭐 등차나 등비처럼 뭐 이렇게 말로 딱 표현하거나 어떤 식으로 딱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로 나오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규칙을 파악해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한번 유추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뭐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 이런 거 가서 보시면 그 규칙을 파악하는 거 예쁘게 식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나오니까. 어쨌든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 그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녀석으로 우리가 요 단원에서 배우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과 등비 수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뭔지 알죠?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 그래서 책에서는 등차 수열을 정의할 때 일정한 숫자들을 더하면서 진행되는 숫자들의 나열 그걸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뭐 맨날 똑같은 예라서 뭐 간단한 걸로 이런 거지. 1, 3, 5, 7, 9 이렇게 생겨먹은 숫자들의 나열 규칙이 뭐다? 2씩 더하면서 진행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의 나열에서 우리가 파악한 규칙은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서 진행이 되네. 이걸 하필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더하고 있는 2 이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공차라고 불렀다고. 그죠? 용어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쓰고 갑니다. 공차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라고? 이거 다음에 누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고 그래서 10번째 누가 오고 20번째 누가 오고 100번째 누가 오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세 가지고도 찾을 수 있긴 있는데 그래도 무슨 3살, 4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렇게 세는 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10번째 오는 녀석, 20번째 오는 녀석 이런 애들을 뭔가 식으로 깔끔하게 찾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1, 3, 5, 7, 9 해서 요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생긴 건데 각각의 항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항에다 2를 한 번 더하고 여기다 또 2를 더하고 여기다 또 2를 더해서 만들어낸다는 건 첫 번째 항에서부터 더하기 2를 도대체 몇 번 하면 얘가 되는지를 세보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10번째 항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더하기 2를 총 몇 번 하는 거다. 9번 하는 거라고요. 한 번 적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항이면 2를 한 번 더 하고 세 번째 항이면 2를 두 번 더 하고 네 번째 항이면 2를 세 번 더 하는 거니까 10번째 항이면 2를 9번 더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 19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럼 10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으니까 100번째 항, 1000번째 항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고 그냥 일반화 시켜서 n번째 오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을 거다. 1에다가 2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식으로 쓰면 뭐다? 1 더하기 n-1 곱하기 2다. 그래서 2n-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여기다가 이 n에다 이제 10을 대입해 보면 20에서 1 빼니까 19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또 뭐 5번째 이런 것도 n에다 5 집어넣으면 9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이런 애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n번째 오는 녀석 일반화 시켜서 만들어낸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지. 10번째 항, 20번째 항, 100번째 항, 1000번째 항 그냥 여기다가 숫자만 빡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이 딱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으로 찾아내는 거 이게 사실 수열 담론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첫 번째 주제는 전부 다 뭐냐면 일반항이에요. 몇 개 나열된 걸 보고 규칙 파악해서 그 다음에 누구 오고 10번째 누구 오고 20번째 누가 오고 그걸 n번째 누가 온다고 식으로 딱 나타내 놓으면 여기다 숫자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3579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첫 번째 항이라는 의미로 우리 초항 보통 이야기하는데 알파벳 A로 많이 쓰고요. 공차 D로 많이 쓰죠. 공차 공통된 차이. 그래서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항 A에서부터 공차를 n-1개 더 더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될 텐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 A하고 D는요. 지금처럼 문제에서 알려줄 거거든요. 알려주든지 뭐든지 어쨌든 나와 있는 숫자고 안 변하는 거야. 찾으면 돼. 지금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이런 13579 같은 것도 보면 첫 번째 항은 1이라는 숫자고요. 공차도 2라는 숫자예요. 변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AN 일반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A하고 D는 문제에서 찾으면 돼요. 그럼 누구만 미지수냐면 N만 미지수라는 거야. 아까 찾아봐서 알지만 2n-1이거든요. n에다가는 내가 원하는 어떤 숫자 넣을 거야. 물론 자연수. 1 넣고 2 넣고 3 넣고 10 넣고 100 넣고 1000 넣을 거라고. n는 변수지만 나머지는 상수라는 거야. 그럼 이걸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누가 되냐면 d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뭐 a-t인데 안 중요해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한 건 어떻게 생겼다.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게 등차 수열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일반항을 찾아봤더니 n에 관한 1차식이네.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면 된다고요. 그죠? 그도 그럴 것이 n이 1씩 n에다가 하나씩 큰 숫자를 집어 넣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d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n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꽤 중요한 녀석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 함수 n 앞에 붙어있는 1차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됐죠? 2n-1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었다고요. 되죠?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데 등차 중항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그래서 등차 중항이거든요. A, B, C 순서대로 요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공차 하나 더한 거고 여기서 공차 하나 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를 주인공으로 중항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갈 때는 공차를 하나 뺀 거고 이쪽으로 갈 때는 공차를 하나 더한 거니까 얘랑 얘 둘을 더해버리면 뺐던 D 하나랑 더했던 D 하나가 퉁쳐서 사라지고 가운데 껴있는 중항만 두 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양 옆에 거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사이에 껴있는 B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차 중항은 양 옆에 거 더해서 반띵하면 돼요. 그런 이야기고요. 요 녀석 꼭 3개짜리만 뭐 매번 얘기해서 그런데 꼭 3개짜리가 아니라 5개짜리, 뭐 7개짜리 등등등 상관없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거 3개도 등차니까 요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얘 되는 거고 요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얘 되는 거고 심지어 A랑 E를 더해서 반띵하면 C 되는 거예요. 그죠? A랑 C랑 E만 건져내도 이건 등차 수열이잖아. 그냥 공차가 2배로 늘어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등차 중항은 그래서 뭐 A랑 C가 나오면 B를 찾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긴 있지만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눴다 그랬거든. 더해서 반띵하는 거 어디서 나오냐면 명제할 때 나와요. 절대부등식 할 때. 이거 뭐랑 똑같은 거다? 산술평균이랑 똑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사이에 껴있는 B라는 녀석은 양 옆에 걸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A와 C의 평균값이 B다 그 얘기라고. A와 C의 산술 평균이 B인데 그럼 거기에 B까지 집어넣어가지고 A랑 B랑 C의 산술 평균 내보면 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운데 껴있는 B가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건 결국 뭐 얘기하는 거다? 평균값 이야기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더해서 반띵 A와 C의 평균이 B야. 그런데 거기에 B까지 꽂아 넣어도 어차피 B라고. 아니 뭐 시험 점수 같은 거 생각해보면 내가 국어랑 영어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내가 수학도 80점이야. 그럼 다 합쳐봤자 어차피 평균 80이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A와 C의 평균 그게 사이에 껴있는 중항인데 얘까지 포함해봤자 어차피 평균은 그대로니까 이 숫자 전체의 평균값이 바로 딱 사이에 껴있는 산술 평균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수열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일반항 찾는 거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합 찾는 거거든요. n번째 항까지 합.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찾을 때 등차 중항을 쓸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시험 점수 이야기한 김에 내가 세 과목 평균 점수가 80점이야. 그럼 내 세 과목 총점은 세 과목의 총점은 몇 점이냐면 240점이에요. 각각이 몇 점인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평균이 80점이야. 평균이 80점이라는 건 다 더해서 3으로 나눴더니 80이라는 이야기니까 다시 3을 곱해버리면 전체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1, 2, 3, 4, 5, 뭐 6까지만 더 해볼까요? 자리가 없어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면 21이거든요. 손으로 막 세가지고 다 더해보면 21이야. 그런데 머리를 약간 써보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7이고 요렇게 둘이 더해도 7이고 요렇게 둘이 더해도 7이야. 그지? 그래서 마치 7이 3개 있는 것처럼 보여서 21이다 해요. 값이 틀린 건 아니야. 21이 맞긴 맞지. 그죠? 근데 여기서 개수를 하나 줄여보면 이렇게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6이고 얘네 둘이 더하면 6인데 이건 혼자 남잖아요. 3이라고. 그럼 얘는 그럼 6이 2개 있고 3이 하나 있으니까 15야. 이렇게 찾으면 약간 이상하다는 거야. 개수가 짝수개인 거랑 홀수개인 거 따로따로 막 방법이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거 먼저 1, 2, 3, 4, 5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이 5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요 등차 중항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1이랑 3이랑 5만 생각해 보면 평균값이 얼마예요? 3이에요. 1, 3, 5만 생각해 보면 사이에 껴있는 3이 바로 그 평균값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1이랑 5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1이랑 5의 합은 그냥 3을 2배 하는 걸로 퉁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2랑 4의 합도 3을 2배 한 걸로 퉁칠 수 있거든. 그럼 1이랑 5랑 2랑 4랑 3을 더하는 건 마치 뭐를 하는 거나 똑같다. 그냥 3을 5배 하는 거와 똑같다. 그 얘기라고. 그죠? 1, 2, 3, 4, 5의 평균값이 얼마냐면 3이야. 딱 사이에 껴있는 거. 근데 이 사이에 껴있는 것도 뭐 5개니까 눈에 보여서 그렇지 너무 많으면 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찾는 방법이 있지. 맨 앞에 거 1하고 맨 뒤에 거 5하고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그냥 사이에 껴있는 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찾을 것이 아니라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고. 이거 뭐 한 거라고? 등차 중항 찾은 거라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항의 개수인 5개를 곱한다. 평균값이 3이야. 그거 5개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전체 합을 구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그럼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6개의 숫자, 물론 얘는 짝수개라서 딱 가운데 중항이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어차피 합을 구할 거니까 저 6개의 숫자의 평균을 내보자고.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냥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 다음에 개수 몇 개다? 6개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해서 21이다 라고 찾으셔야 제대로 찾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평균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개수를 곱해가지고 전체 합을 찾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식을 완성을 해보면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보통 어떤 수열의 합은 S로 표현하잖아요.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 A랑 제일 마지막 항 L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고요. 평균값 찾는다고요. 찾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항의 개수인 N개를 곱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의 본질이니까 웬만하면 이 방법으로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n번째 항까지 합이다 보니까 마지막 항이라는 게 n번째 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L 자리에 우리 뭘 많이 쓰냐면 이 AN을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써요. 어차피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끼워 넣어보면 2A 더하기 n-1의 d 나누기 2 곱하기 n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상하게 이 밑에 있는 식을 여러분 많이 써요. 얘가 훨씬 간단하게 생겼는데 이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어쨌든 얘도 얘 나름대로 꽤 의미는 있어. 뭐가 의미 있냐면 이 식도 A랑 D랑 N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에요. 마치 일반항처럼. 근데 여기서 A하고 D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랑 D가 상수야. 변수는 누구다? N이다. 그래서 이것도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정리해보면 2분의 D 곱하기 N제곱 N 2차식이에요. 여기 N 하나 있고 이 뒤에다 N 하나 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N이야. 이것도 안 중요해서 그냥 안 쓴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N을 곱했기 때문에 상수항은 없습니다. 그죠? 즉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N에 관한 2차 함수 상수항은 없고요. 2차 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어떤 수열의 합인데 요 따위로 생겼어. 뭐 n제곱 마이너스 3n이래. 오! 그럼 그건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 얘기라고요. n제곱 마이너스 3n? 공차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n제곱 마이너스 3n? 공차 얼마라는 이야기라고? 공차가 2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공차가 2고 초항은 마이너스 2니까 그걸로 바로 일반항도 찾을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나왔는데 그 모양새를 쳐다보고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바로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문제로 가서요. 예제 몇 개 풀어보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71페이지입니다. 뭐 내용 한번 보고 갈까요? 수열이라는 건 어쩌고 저쩌고 보시면 그냥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이야기하겠대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다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n의 식으로 나타낸 n번째 항 AN을 우리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저 일반항을 찾으러 가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뭐다?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항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n-1개 더해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밑에 등차 중항 이야기 나왔네요. 등차 중항 책에 안 써있지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산술 평균이라고 평균값이라고요.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옆에 예제로 갑시다. 예제 1번.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2가 3이고 A3 더하기 A5가 14일 때 A7을 물어봤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는 건 초항이랑 공차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이 두 개 나왔는데 이거 초항이랑 공차 더해서 3이고 이것도 A랑 D에 관한 식으로 막 다 나타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런 버릇을 좀 들여보자고요. A2가 3인 건 어쩔 수 없지. 얘는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A3 더하기 A5가 14다 그랬거든.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하 하필이면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더했네.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네 번장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7이다 그 얘기라고요. 이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얘잖아. 둘이 더한 게 14라며 사이에 껴있는 게 7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뭐야? 바로 찾아지지. 뭐가? 공차가. 두 번장이 3이고 네 번장이 7이래. 그럼 공차 얼마다? 2다. 두 번장에서 네 번장까지는 공차 2개 뛰어 넘어가는 거니까 4 커졌네요. 공차가 2잖아요. 물어본 건 A7이네. 여기다 공차 3개를 더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을 더해서 13이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무조건 A랑 D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뭐 그거 찾으면 대부분 해결이 되고, 그걸 찾아서 해결하는 게 풀이로 많이 나와 있긴 하겠지만, 뭐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밑에 유제로 가서 볼까요? 유제에서는 A3이랑 A4를 더해서 7이고 A9랑 A10을 더한 거, A5랑 A6을 더한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A7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 건 조금 이따 보고요. 뒤에 거 먼저 보자고요. 9번장, 10번장 더한 거랑 5번장, 6번장 더한 거래요. A9 더하기 A10이요. A5 더하기 A6에다가 24를 더해서 만들었대요. 그럼 요거 좌변으로 던져볼까요? 이 좌변으로 던지면 A9 더하기 A10 빼기 A5 빼기 A6이 24래요. 그냥 A랑 D에 관한 식으로 쭉 나타내셔도 돼요. A 더하기 8D, A 더하기 9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이렇게 해서 몇 D가 남는지를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자고. 요렇게 둘이 빼면 4D 남아요. 그죠? 이렇게 둘이 빼도 4D 남아요. 오케이? 좌변 뭐란 이야기야? 8D란 이야기예요. 얘가 뭐다? 여기다 쓸까? 8D. 이게 24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럼 8D가 24라고 D가 3이다 그 얘기예요. 3 차이 난다고요. 그럼 다 앞에 A3 더하기 A4가 7이다 그랬는데 얘네 둘이 3 차이 난다고요? 3 차이 난 숫자 둘이 더해서 7이래. 누구랑 누구예요? 2하고 5다 그 얘기겠네요. 그죠? A3이 2고 A4가 5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구하래? A7 구하래. 여기서부터 공차 3개 더 더하면 되죠. 이거 3개 더 더한다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값을 찾아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말했죠. A랑 D를 실제로 찾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찾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두 번째 거도요. 숫자 4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물어봤어요. 뭐 A랑 B를 실제로 찾으셔도 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뭐 이건 2A, B 14 순서대로 등차래. 그럼 2에서 14까지 공차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공차 3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이에 숫자 2개 끼워 넣었다는 건. 근데 2에서 14까지는 12를 더한 거니까 한 칸에 4씩 더한 거네. 뭐야? A는 6이네요. B는 10이네요. 왜?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제 2번을 끝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등차 수열의 합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의 본질은 뭐다? 이거다. A 더하기 L을 반으로 나눠요. 평균 찾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항의 개수를 곱한다고. 그게 전체 합이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요 L 대신에 AN 일반항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2분의 D에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생겼다고요. 예, 상수항 없고 N에 관한 2차식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그랬다고요. 그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뭐 만들어내는 과정을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 이미지는 머릿속에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보면 원래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만큼인데, 이거 뭐야? 그림이 뭐냐?
얘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걸 180도 돌려서 딱 끼워 넣으면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지. 그죠? 이게 A 더하기 L에다가 N을 곱한 거 절반 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요렇게 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게 딱 그거랑 똑같은 거지. 순서대로 쭈르륵 가고 순서대로 쭈르륵 오고. 그래서 더한 다음에 절반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은 뭐 가지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더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얘도 예제 하나 보고 가면 예제 2번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A2가 7이고 S5가 60일 때 뭐야? A4야? 왜 안 보이냐? A4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럼 자, 이것도 이런 생각해야 돼. 이걸 막 AD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이걸 AD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다만 이런 생각하는 거라고요. A2가 7인 건 일단 놔두고 저기 뒤에 S5가 60이다 그랬거든. 근데 이 S5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랑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항의 개수 5개를 곱하는 거라고. 그죠? 근데 A1이랑 A5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데 이거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A3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항, 5번째 항이잖아. 사이에 껴있는 게 누구야? 1이랑 5 더해서 반 띵하면 3이잖아요. A3이라고.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다? A3을 5배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얼마래? 60이래. 그럼 A3이 얼마래? 12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A2가 7이고 A3이 12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A2가 7이고 A3이 12야. 그러면서 A4 물어봤어요. 뭐야 이거? 5 더한 거네? 또 5 더하면 되네? 17이네요. 이렇게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이 뭔지 알아야 돼.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라고요. 되죠? 밑에 있는 유제 3번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A2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S6이 33이야 그랬는데 이건 항의 개수가 짝수개여서 딱 몇 번째 항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항이랑 6번째 항을 더해서 반 나눈 다음에 6을 곱한 거야. 이게 33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1이랑 A6을 더한 게 얼마란 이야기냐면 11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럼 이건 왜 찾은 거냐면 여기 지금 S11이 나왔잖아요. S11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랑 11번째 항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 11개를 더한 거야. 그런데 이건 누구랑 똑같아? A1이랑 A1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누구랑 똑같은 거다? 1이랑 11을 더하면 12니까 반띵하면 6이잖아요. 이건 A6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143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럼 A6은 얼마란 이야기예요? 11로 나누면 13이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A1이랑 A6을 더해서 11이라고 했으니까 A1은 얼마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2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 건 A2거든? A1 나왔고 A6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공차 5개를 더한 건데 실제로 숫자는 15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3이다. 그 얘기네요. 공차가 3이라고요? A1이 마이너스 2니까 A2는 1이구나 라고 찾아지겠다. 그쵸?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등차 중항에다가 즉 평균값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고요. 유제 4번은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6이 5일 때
저것들을 한번 구해봐 하거든요. 자, 앞에 있는 거 쭈루룩 A1에서부터 A7까지고요. 뒤에 있는 건 또 A5에서부터 A11까지거든요. 중간에 보니까 5하고 6이 좀 5하고 6하고 7하고 이렇게 세 개가 좀 겹쳐 있다. 그죠? 어쨌든 A1에서부터 A7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요것도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괄호는 첫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을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 7개를 곱하는 거고요. 그 뒤에 건 다섯 번째 항이랑 11번째 항이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똑같이 항의 개수는 7개니까 7을 곱하면 되겠다. 그쵸?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누구랑 똑같은 건데 A1 더하기 A7 나누기 2야. 이건 누구랑 같은 거라고요? A4하고 같은 거라고요. 이건 A4 곱하기 7이랑 같은 거고 이건 또 누구랑 같은 거야? A5 더하기 A11 나누기 반 할 거니까 요거 16에서 절반하면 8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A8 곱하기 7이랑은 또 같은 거네요. 그쵸? 그럼 요거 7로 묶어보면 A4 더하기 A8인데 이 A4 더하기 A8은 또 누구랑 같은 거냐면 2 곱하기 A6이랑 같은 거지. 이것도 등차 중앙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바꿨겠어? A6이 5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꿨지. 그지? 그럼 얘 5라고 그랬으니까 싹 계산하면 7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있죠? 이걸 막 A랑 D 가지고 식을 막 만들어서 해보면 되게 아름답게 사라지거든요.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값을 구하세요. 그런데 뭐 어떻게 딱 알아서 없어지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럼 이걸 무조건 A랑 D 가지고 막 발라가지고 풀면 식이 복잡하지. 유제 주제 왜 이렇게 식이 복잡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등차 중앙을 이용하셔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은 등비 수열 이야기입니다. 뭐 얘도 등차 수열처럼 정리를 좀 하고 가자면 등비 수열의 정의는 비율이 동등한 수열인데 이제 책에서는 얘를 일정한 수를 곱해가면서 진행되는 수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1, 2, 4, 8, 16, 32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차이는 다 다르죠. 이건 1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4 차이 나고 8 차이 나고 차이가 같은 건 아니니까 등차는 아니지만 따지고 보니까 비율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2씩 곱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곱해지는 숫자 공통된 비율이다 라는 의미로 공비 이렇게 부르고요. 요 수열에서 10번째 오른 녀석은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곱하기 2를 몇 번 한다? 10-1번 9번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아까 등차 수열도 10번째 항 찾을 때 공차 9개 더했잖아요. 등비 수열도 10번째 항 찾을 때 공비를 9번 곱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뭐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2의 9제곱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 똑같이 일반항 찾아보면 AN 찾아보면 뭐다?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공비 2를 n-1번 곱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 되고요. 아예 일반화 시켜서 AN 찾아보면 얘는 뭐 된다?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R이라고 하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등차 수열은 A에다가 공차 n-1개 더하는 거, 등비 수열은 A에다가 공비 R을 n-1개 곱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A하고 R은 문제 있겠지. 주인공은 누구다? N이다. 변수는 N이라고요. N이 어디 있다? 지수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에 관한 지수식이다. 이렇게 지수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이 누구냐면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이 어쩌고 저쩌고는 이제 R분의 A인데 안 중요해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라고 제가 썼어요.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겼고 N이라는 지수 밑에 있는 녀석이 공비야. 그죠? 이거 누구인지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 밑에 있는 녀석을 공비로 하는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이 지수에 붙어 있다? 어허,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저렇게 생겼고 우리 등차 중항 했으니까 등비수열도 중항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중항,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그래서 등비중항 이야기하는데 A랑 B랑 C 이렇게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곱하기 R 하는 거고 곱하기 R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가는 건 나누기 R 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 곱하기 R 하는 거니까 이젠 A랑 C를 뭐 하면 돼요? 둘이 곱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A하고 C랑 둘을 곱했더니 이젠 뭐가 돼요?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한 게 되더라. 등차 중항은 더하고 빼고였으니까 합치면 사라지는 거고 등비중항은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곱해야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고요. 이 등비중항의 경우엔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A, B, C가 항상 양수다, 같은 부호다라고 말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비중항 그러면 요러고 끝나긴 하는데 만약에 모든 항이 다 양수야 이런 조건이 달려 있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긴 있어요. 양옆에 거 곱해서 루트 씌우면 사이에 껴있는 거다. 그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기하평균이랑 똑같아요. 아까 등차중항은 산술평균, 등비중항은 기하평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는 요건데 이거는 사실은 많이 쓸 일은 별로 없고요. 이거 이제 등차중항 때문에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때문에 좀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이걸 가지고 더 논리를 전개하거나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등비수열에서 중요한 건 누구야?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식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겠지요? 한 번씩은 다 했으니까. 이 등비수열의 합은 당연히 결론인 공식을 기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간 과정도 좀 알고 있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조금 수열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하면 뭐 몇 급수 같은 게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 얘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합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숫자를 곱해가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 그냥 등비수열처럼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숫자를 계속 곱해가면서 진행하는 거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면 되는데 몇 급수는 뭐였냐면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을 곱하는 거여서 앞에 개수들이 달라지거든요. 숫자를 곱하기도 하고 앞에 개수도 막 달라져. 근데 그런 애는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차용해서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그 중간 과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 합 구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얘도 이제 우리 SN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 등등등 해서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세요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숫자들을 곱하면서 진행되는 녀석의 경우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그 곱하는 숫자 r을 한 번 더 곱해버리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a가 아니라 ar이 되겠죠. 약간 옆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ar. 요거는 ar 제곱이 되고 요거는 AR 세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던 녀석이 여기로 와서 n-1제곱이 되고 요 녀석은 오히려 이제 A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통째로 뭐 하는 거냐면 빼는 거지. 그죠? 그럼 좌변은 SN으로 묶읍시다. 1-R이고요. 우변은 없어지고 가운데가 싹 사라져서 양 끝에 것만 남아요. 얘는 짝이 없으니까 그대로 떨어지고요. 얘도 짝이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죠? 뭐 A로 묶어볼까요? 그럼 이제 1-Rn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Sn은 우리가 알고 있는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혹은 뭐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하나씩 곱해서 즉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나 요 따위로 생겼다. 왜? 1-R로 나눌 거니까. 얘가 만약에 0이면 나누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가 0이 아니어야 나누기를 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R이 1인 경우는 어쩔 거냐? 이때는 이 방법으로 합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공비가 1이라는 건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까지 A라는 거니까 그냥 A가 N개 있는 거다. 그래서 NA다. 이렇게 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개념 문제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지 뭐 수능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왜냐면 공비가 1이면 이거 뭐 등비 수열이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공비가 1이면 뭐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비가 1인 경우도 등비 수열이긴 하지만 굳이 이걸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공비가 1이 아닌 경우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기억하셔야 되고 요 공식의 모양도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중요한 숫자는 이건데 n. 요 n이 누구냐면 항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r은 당연히 공비, a는 첫 번째 항. 실제 a라는 이 등비 수열의 초항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더하려고 하는 녀석의 첫 번째 항이 누구냐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여기 n이 올라가는 건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냐가 아니라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등비 수열인데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세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냥 얘가 세 번째 항인 거라고. n이 8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건 내가 더하려고 하는 첫 번째 항 n은 항의 개수 몇 개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 등비 수열의 합도 마찬가지로 A하고 R은 다 상수이기 때문에 문제 나와 있을 거고 중요한 건 n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n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어쩌고 저쩌고예요. 중요한 거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앞에 어쩌고 저쩌고라는 개수로 숫자가 달리고 그 다음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 얘기라고요. 좀 다르게 생겼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승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얘는 어쩌고 저쩌고에 R의 n제곱 빼기 1 이거 빼기 1이 꼭 달려와야 돼. 그래야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수열의 합이라면서 나왔는데 뭐 지수에 n이 붙어 있어. 근데 어떻게 잘 인수분해 해보니까 R의 n제곱 빼기 1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렇다면 아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공비가 얼마? n 밑에 붙어있는 녀석이 바로 그 공비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눈치를 좀 채시면 좋고요. 시간 좀 있네. 말한 김에 이거 이렇게 유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 과정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요거 요렇게 그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제 자리가 좀 좁지만 상식이니까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라는 녀석을 인수분해 할 거예요. x 마이너스 1에 x의 n-1 더하기 x의 n-2 더하기 x의 n-3 더하기 해서 1까지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혹시 모르는 사람은 이참에라도 알아두세요. 이거 1학년 때 하는 거야. 왜? x제곱 빼기 1이면 x 빼기 1, x 더하기 1. 세제곱 빼기 1이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4제곱이면 뭐 더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x 4승 빼기 1이면 x 마이너스 1에 세제곱, 제곱, x 1 이렇게 쭈르륵 다 더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몇 차가 오든지 간에 xn제곱 마이너스 1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요 x 자리에다가 r이라는 문자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여기다 r을 다 집어넣어. 그리고 양변에 a를 곱해. 그리고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a를 곱하고 r-1에 r의 n제곱 빼기 1이 누구랑 똑같다? a 곱하기 r의 n-1승, a 곱하기 r의 n-2승, a 곱하기 r의 n-3제곱 등등등 해서 a까지 더하는 거와 같다고. 우변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거잖아. 우변에 있는 게 sn이라고. 이게 좌변에 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 가지고도 유도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는 사실은 요 인수분해 공식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책에도 보시면 우리 책에도 보면 똑같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등비수열 합 나오는 건데 똑같이 요 모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좀 하도록 하세요. 책에 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등비수열의 뜻과 일반항,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를 공통된 비율, 그래서 공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기억하시고 등비중항 별 얘기 없어요. 이게 다야. b제곱이 ac다. 얘는 굳이 b가 루트 ac다라고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공비가 만약에 음수면 뿔마 왔다 갔다 하거든. 그죠? 그럼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루트 ac라고 쓰지 않는다고요. 예제 3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이래요. 공비가 양수인가 봐요. A2가 2고요. A5랑 2A 저 뭐냐? 4니? 그러네요. 2A4는 3A3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A4 빼기 A3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네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죠? 이건 그냥 진짜 A랑 R을 집어넣어서 찾아야겠네요. 다행인 건 어차피 식이 두 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A도 구해지고 아마 R도 구해지겠죠. 첫 번째 A2가 2라는 걸 보니까 A하고 R을 곱한 게 2다 그 얘기죠. 두 번째 항이니까 R 하나만 곱한 거고요. 그 다음 식은 AR의 4제곱 마이너스 2AR의 세제곱는 3AR의 제곱이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럼 이걸 쳐다보고 뭐 하면 돼? AR 제곱으로 싹 나눠버리면 되죠. 모든 항이 양수다 그랬으니까 0은 아니란 이야기잖아. 그래서 AR 제곱으로 나누어진다고요. 그러면 R 제곱 마이너스 2R이 3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좌변 넘길까요? R 제곱 마이너스 2R 빼기 3이 0이고요. 그래서 R은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텐데 모든 항이 양수라며 공비가 음수면 안 되겠지. 양수여야지. 그죠? 그래서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 공비가 3이라고? 그런데 두 번째 항이 2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 A를 구하자면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물어보는 중이네요. 그죠? 세 번째 항을 먼저 찾아야지. 세 번째 항은 누구다?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 곱해서 6이고 네 번째 항은 누구다?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 곱해서 18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둘이 빼시면 답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쵸? 유제 5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래요. 또 공비가 양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A1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걸 보고 빠르게 눈치를 채야 돼요. A5 더하기 A4고 A3 더하기 A이거든. 자, 결론을 내드리자면 이건 누구랑 똑같다? R제곱분의 1과 똑같다. R제곱분의 1과 똑같다. 식으로 다 써보면 이런 거잖아. A5라는 건 A 곱하기 R의 4제곱 더하기
a 곱하기 r의 세제곱 분의 ar의 제곱 더하기 ar이랑 똑같고요. 뭐 a는 다 약분될 거고 r 제곱 더하기 r로 약분을 해보면 r 제곱분의 1만 남잖아요. 그죠? 보이죠? r 두 개 더 있고 r 두 개 더 있잖아요. r 제곱으로 땡겨내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싹 약분된다고. 그래서 r 제곱분의 1이 되더라 라는 거고 요게 16이더라 라는 말이니까 r이 4분의 1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4 아니야. 4분의 1이야. 그래서 A1이 20이니까 A2는 여기다 그냥 공비 하나 곱해서 5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다음 유제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뭐 보란 이야기다? 등비중항 보란 이야기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제곱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누구랑 똑같다? 양 옆에 있는 녀석을 곱한 것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풀어서 A분의 B를 찾아봐 그 얘기하는 거고요. 뭐 전개해야겠지. 그죠?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4AB 이렇게 생겼고요. A제곱은 없어지네요. 좌변으로 다 넘길까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2AB가 0인데 이 B로 묶어보면 B 마이너스 2A가 0이거든요. 그런데 A, B 둘 다 양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B는 0이 아니죠. 그래서 얘가 0이네요. 그러니까 B가 2A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A분의 B는 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등비중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금세 풀리는 녀석이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말했듯이 요 공식 구하는 과정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공식도 기억하시고요. 네.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A2가 3이고 S6, S3이 저렇게 생겼을 때 A5를 구하래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일단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책에서도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고 있으니까 공식에 넣어서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거 말고 그 부분합을 이용해서도 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공식에 집어넣겠다는 건 S6이라는 건 이런 거지. 1-R분의 A에 1-R의 6제곱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S3이라는 건 1-R분의 A에 1-R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다 3을 곱하면 이거랑 똑같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 1-R분의 A는 똑같이 생겼고요. 그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게 조금 다른데 눈치를 챌 수 있지. 요거 인수분해가 돼요. 1-R분의 A에 1-R의 세제곱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래? 여기다가 3을 곱했더니 둘이 같대. 그 말은 얘가 3이다. 그 소리네요. 그죠?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 3이라고요. R의 세제곱이 2구나. 그 얘기라고요. 실제로 R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R의 세제곱이 2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뭐 구하래? A5를 구하래. A2가 3이라고 나오고 A5를 구하래. 3에다가 R 세제곱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R 세제곱이 2라는 걸 찾는 방법 중에 이렇게 공식에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데 부분합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합이라는 건 뭐 꼭 등비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등차에서도 쓸 수 있긴 있는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제 기억에 뒤에 문제 풀다가 어딘가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얘기거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
여기까지가 S3이고요. 그 다음에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S6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S6이라는 건 S3의 3배 한 거와 같대.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S3을 2배 한 거와 같다는 거야. 맞죠? 근데 이게 다 더한 게 S3의 3배니까 이게 요것만 보면 2배라고요. 근데 이거는 A랑 AR이랑 AR의 제곱을 더한 거고 이거는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이거든요. 요 밑에 있는 줄은 R 세제곱으로 묶으면 AR 제곱이에요. 얘랑 똑같은 녀석이 여기 있다고. 그지? 그럼 이 R 세제곱이 누구란 이야기라고요? 여기 앞에 있는 2랑 똑같은 거라고요. 아까 찾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개수가 좀 더 많아지면 요거 꽤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뭐 S3이 나오고 S6이 나오고 S9를 물어본다든가 S12를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분합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들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얘기할 텐데 오늘 끝나기 전에 해야 될 얘기 하나 또 있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 또 할 텐데 요 다음 요거 세 개잖아요. 그 다음 또 세 개는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아래 세제곱을 더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부분합이야. 뭐 개수가 3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개수만큼 n개, 그 다음 n개, 또 그 다음 n개, 또 그 다음 n개 이렇게 n개씩 잘라서 부분끼리 합을 만들어 보면 이 부분합도 또 등비수열이 돼요.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등비수열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안 보여줄 건데 등차수열의 부분합은 등차수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요. 잠깐만. 끝이 아니잖아. 밑에 유제가 있잖아. 큰일 날 뻔했네. 막 넘어가려고 그랬어. 빨리 유제를 풉시다. 이거는요. 이게 아까 그 얘기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혼자 흥분을 했지? A1이 128이고요. A1이랑 A3 곱한 거, A2랑 A4 곱한 거 비교하고 있는데 그럼 이 두 번째 식이 알려주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공비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봐봐. A1, A3이 4, A2, A4거든요. A1이 A2가 되려면 공비가 하나 필요하죠. A3이 A4가 되려고 해도 공비가 하나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A1분의 A2, A3분의 A4 이것도 공비 R이고 얘도 공비 R이야. 그런데 얘가 4분의 1이라고요. 뭐가? R제곱이. 그죠? 그래서 R이 2분의 1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공비가 2분의 1인 거 알았고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5번 장에서부터 10번 장까지 합을 구하랬거든요. 저것도 또 다 등비수열이잖아. 그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야 되니까 공비, 초항, 항의 개수 이렇게 알면 되거든요. 공비는 방금 2분의 1이라고 찾았으니까 첫 번째 항이 누구인지 살펴보시면 되고 항의 개수 6개네요. 그죠? 바로 나오니까 첫 번째 항인 A5가 누구인지만 찾으면 되겠다. 그쵸? A5라는 건 첫 번째 항인 128에다가 공비를 4개 곱하면 되는 건데 이 128이란 녀석은 2의 7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만 딸랑 남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A5에서부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요거 다 더한 건 누구랑 똑같다? 1-R분의 A 1-R의 N제곱. 열 번째 항에서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의 개수가 6개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 6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 항이 128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가 A5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분모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올리면 얘가 2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다. 그죠? 그래서 2의 4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2의 6제곱 분의 1이고요. 전개해보면 2의 4제곱 빼기 2의 제곱 분의 1이네요. 뭐 이렇게 복잡해 숫자가. 그래서 요건 계산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4분의 1이니까 뭐 63? 4분의 63?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유제 8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 AN.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니까 전부 다 양수겠네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자. S10을 물어봤어요. 초항 나왔네요. 공비만 찾으면 되는 거다. 그죠? 왜냐하면 S10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이라서 항의 개수가 10개란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항 3분의 1이고 나왔으니까 주어진 요식으로 공비만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럼 S4에서 S2를 뺐다는 건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까지 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란 이야기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3 더하기 A4가 좌변에 남는 건데 이게 3A3이랑 똑같다 그 얘기다. 그지? 그럼 A3 넘기면 A4가 2A3이래요. 이게 뭔 소리야? 공비가 2다 그 얘기죠. A3 1위로 넘기면 A3분의 A4가 2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비가 2예요 라는 말이네요. 그치? 그럼 다 됐네. 초항, 공비, 항의 개수. S10은 공비가 2니까 이렇게 씁시다. 2-1분의 초항 3분의 1 2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분모 1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3분의 1에다가 2의 10제곱이면 1024에서 1 뺄 거니까 1023 이고요. 그래서 3으로 나누시면 3, 4,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유제였고요. 아이, 1시간 넘었네. 그래도 얘기는 해야 돼서.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서 하는 건데 뭐냐면 그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개념 페이지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등차 수열의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야 하는데 수열의 합하고 일반항 사이의 관계다 거든요.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SN 나와 있을 때 AN 어떻게 찾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SN과 AN이 섞여 있는 식 하나 한번 찾아봐. 그 얘기하는 건데 SN이라는 건 A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N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이건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 당연히 구분하는 거 아니고요. 이름 없는 어떤 수열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서부터 그냥 n번째 항까지 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 뭘 알고 싶다고? 얘 가지고 얘 찾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얘를 찾으려면 뭐 하면 돼요? 이 앞에 있는 애들을 싹 없애버리면 되지. 그럼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이라는 건 다시 첫 번째 항에서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Sn-1을 생각하겠다는 거지. 이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라고? n-1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그지? 그 다음 얘 둘을 뺄 거라고요. 그러면 좌변은 Sn에서 Sn-1을 뺀 게 되는 거고 우변은 뭐 되는 거예요? A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요 식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다? 요거다. n-1. 이게 왜 치명적인 단점이냐면 n-1 때문에 이 식에다가는 n에 1은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n에다 1 집어넣으면 S1에서 S0를 빼서 A1을 찾겠다는데 S0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0번째 항이라는 게 없는데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SN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을 때 AN을 찾으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얘를 찾을 수밖에 없지만 이건 두 번 장부터 A2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A3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A4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A1은 이렇게 찾지 못해요. 대신에 A1은 그냥 바로 이걸로 찾는 거지. 첫 번째 항까지의 합 그게 그냥 A1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말했듯이 등차나 등비냐 혹은 이름이 없는 어떤 수열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방법으로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려고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원래는 매번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선 이렇게 찾은 식 거기다 1 실제로 넣어봤는데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굳이 얘를 따로 쓸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SN이 아까 우리 이거 얘기했나요?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SN 빼기 3N 그럼 이걸 쳐다보고 AN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N-1의 제곱 빼기 3N-1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 전개해보면 N제곱에 마이너스 5N 뭐냐? 더하기 4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냐? 맞는 것 같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째로 빼보면 SN에서 SM-1을 뺀 거니까 AN이 되고요. 우변은 N제곱이 없어지고 이제 2N 빼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런데 얘는 어쨌다고요? 1은 집어넣을 수 없는 식이라고요. 왜? 이 AN은 SN에서 SM-1을 빼서 만든 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AN에다가는 2부터밖에 못 넣고요. A1은 따로 찾을 거예요. A1은 S1으로 넣어보면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해보니까 어때? 미친 척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어 봐도 똑같이 생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럼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있냐고. 그럴 필요가 당연히 없지. 그죠? 그래서 그냥 AN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죠? 근데 SN이라는 녀석이요. 만약에 뭐 2n제곱 더하기 3n 빼기 1 이렇게 생긴 거야. 괜히 복잡한 걸 했나? 요 SN 가지고 AN을 찾으러 가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전개해보면 2n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4n 더하기 3n 더하기 2 빼기 3 빼기 1 더하기 3 잠깐 뭐냐고? 더하기 2 빼기 3 빼기 1 빼기 2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빼보면 좌변은 AN 우변은 2n 제곱은 사라지니까 4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요 AN에다가는 1은 못 집어넣으니까 2 이상부터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A1은 따로 찾을 거야. S1으로 찾아보니까 1 집어넣으면 4라고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A1이랑 실제 A1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얘가 실제 A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 넣은 거랑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따로 쓰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두 개를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운 좋게 그냥 원래 넣으면 안 되지만 넣어봤더니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냥 한꺼번에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따로따로 쓰셔야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매번 이렇게 해봐야 아냐는 거야. 해보지 않아도 이거 어차피 1 집어넣을 수 있는 식인지 1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식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애초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S1에서 S0를 빼서 A1을 찾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S0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지? 근데 미친 척 S0를 찾아봤더니 0이 되는 거야. S0가 0이 되는 경우라면 S1에서 S0를 빼서 A1을 찾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S0가 빵인데 뭐 빵을 빼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S0가 얼마야? 0이야. S0은 0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S1에서 S0을 뺀다고 해도 상관없다고요. 즉 여기다가 SN에서 SN-1을 빼서 만든 AN에다가 1 집어넣어서 A1 찾으셔도 상관없다고요. 그죠? 근데 얘는 S0이 0이 아니잖아요. S0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건 0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A1을 따로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걸 우리 내신 할 때 뭐 어떤 문제집이나 참고서 같은 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차 수열의 합의 경우에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상수항이 있으면 첫 번째 항은 삐꾸 났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설명해요. 또 뭐 등비 수열의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외웁시다. 외우자고. 한꺼번에 이해를 하자고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혹은 이름이 없는 그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S0이 0이면 즉 SN이라고 나와 있는 요 N 자리에 0을 대입해서 0이 나왔으면 그건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SN에서 SN-1을 뺀 식에다가 1부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S0이 0이라면.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SN은 가지고 AN 찾을 때 약간 마음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요. A1을 따로 찾아야 하는 경우와 따로 찾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미션을 줬는데 아무도 수행하지 않아서 오늘도 이거 지금까지 본 사람은요. 저한테 봤다고 문자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등차랑 등비를 배웠으니까 등차랑 등비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요. 등차 수열은 공차를 하나씩 더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등차인데 얘를 지수에다 얹을 거예요. 그냥 만만한 숫자가 2여서 2 한 거예요. 2의 a제곱 2의 a 더하기 d제곱 2의 a 더하기 2d제곱 2의 a 더하기 3d제곱. 그럼 얘는 뭐 된 거다? 2의 a제곱이랑 2의 a 곱하기 2의 d 2의 a 곱하기 2의 d의 제곱 2의 a 곱하기 2의 d의 세제곱이니까 마치 뭐와 같다? 등비수열과 같더라. 2의 d제곱이 공비인 등비수열인 거지. 그죠? 등차를 지수에 얹으면 등비수열이라고요. 뭐 반대로 얘기해서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의 지수를 잘 살펴보면 등차 수열처럼 생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대로 지수 했으니까 뭐 해야 돼? 로그 해야지. 등비수열 A, AR,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을 뭐 만만하게 사용 로그니까 얘는 사용 로그에다 집어넣어 보면 로그 A고 로그 AR 로그 AR 제곱 로그 AR 세제곱이에요. 다시 써보면 이건 로그 A고 이건 로그 A 더하기 로그 R 이건 로그 A 더하기 2 로그 R 로그 A 더하기 3 로그 R 뭐다? 등차다. 그쵸? 등비는 로그 씌우면 등차가 돼요. 서로 역의관계에 있는 거잖아. 등차를 지수에 얹으면 등비가 되고 다시 등비를 로그 씌우면 등차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등차와 등비 사이 관계도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요거 뭐 제가 문제 뒤에 좀 풀어보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얘가 나온 건 아닌데 이거 내신이 아니라 자이스토리 문제 풀다 보면 요거 알고 계시면 좀 손쉽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해서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야기였습니다. 뒤에 그 레벨 1부터 대표 기출 문제까지 싹 다 풀어서 주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